이 시간에는 1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의무기록 정보와 보건의료정보 관리자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 국내외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무기록 정보 관리 업무에 필요한 실무 지식, 그리고 의료법, 기타 의료 관련 법률, 암 등록, 각종 건강 관련 분류체계, 그리고 KCD7에 나와 있는 것들을 습득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1장을 보시면 의무기록 정보의 정의 및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록의 이용과 가치, 그리고 HIM, 보건정보관리자의 역할과 직책 구분, 그리고 윤리 강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기록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보건의료에 대해서 법제화시켜 놨습니다. 병원에서의 환자 진료 활동은 보건의료에 속하게 되고요. 그 활동 관련 정보들을 문서화해내온 의무기록을 보건의료정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의무기록에 대한 정의는 형태가 종이이든 전자의무기록이든 관계없이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제공한 검사, 치료, 결과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나 정보를 의무기록이라고 하죠. 자, 이런 의무기록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을 되느냐? 당연히 환자분들한테 일관성 있는 계속적인 치료를 제공하게 되는 근거 자료가 되고요. 치료자들 사이에 의사 전달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환자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담당을 했든 그 치료자들 사이에 의견을 전달을 하고 수렴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학 연구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임상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자, 요즘 웬만한 병원에는 그 담당 변호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의료적인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의무기록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병원 통계 자료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진료비를 산정을 할 때도 이 의무기록을 근거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의무기록은 개인적인 자료와 비개인적인 자료로 이용이 되는데요. 자, 개인적인 자료는 의무기록의 내용과 그 환자의 인적 사항이 함께 이용되는 경우를 개인적 자료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죠. 자,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보시면 법적 문제로 어떤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할 때, 그 다음에 진단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의 이름이나 개인 정보가 같이 사용되는 경우도 개인적인 자료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른 의료인이나 타 기관 의료인으로부터 진료 기록을 요청받은 경우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응급 환자나 의식이 없는 환자가 보호자도 없는 경우에 동의 없이 송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 환자가 더 나은 병원으로 트랜스퍼 가기 위해서 소견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소견서 같은 경우는 동의 없이도 송부가 가능한 거죠. 자, 비개인적인 자료 같은 경우는 환자의 이름이라든지 개인 식별,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의무 기록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어떤 업무 처리를 할 때, 통계를 내거나 질병 분류를 할 때, 그리고 의학 연구를 할 때, 그리고 컨퍼런스 할 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라는 증례 보고 시의 자료로 활용이 되고요. 병원 내에서 의원회 활동, 그래서 의료의 질 평가를 할 때 의무 기록이 사용이 됩니다.
아무리 비개인적인 자료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비밀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의무기록의 가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환자의 입장, 의사의 입장, 그리고 병원의 입장과 의학적 연구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양질의 의료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의 연속성으로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원 기간의 단축이라든지 중복 검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병원 쇼핑에서 보면 이 병원에 가도 검사, 저 병원에 가도 검사, 또 다른 병원에 가도 검사를 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병원 쇼핑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복 검사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의무 기록을 운용 상용화해서 이런 단점을 좀 없애야 되겠죠. 자,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도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증거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의사 자체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증상의 유사 환자를 진료를 할 때 이전 환자의 의무 기록을 보면서 증례 자료로 활용을 해서 환자의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는 평가 자료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큰 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경우 전공의 같은 분들을 교육할 때 교육 자료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료 통계 원천 자료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의학적인 연구에서 보시면 의학 연구일 때 의무 기록이 없으면 연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의무 기록은 의학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고요. 많은 의학 연구는 후향적 연구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후향적 연구라는 것은 그동안의 행적을 따라서 역으로 가늠해가는 연구 과정인데요. 2015년도에 메르스라든지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인강을 하는 이유인 이 코로나 사태처럼 이런 증상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역학조사를 이루게 되죠. 우리 학생들 뉴스에서 역학조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역학조사에 이 후향적 연구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태를 빨리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의무 기록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자, 보건정보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건정보관리자는 의무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해야 되고요. 사용해야 되는 이용자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병원 내에서 의료정보센터로서의 핵심 역할, 그래서 병원 의료정보의 중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정보의 수집, 전개, 분석, 보관, 검색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정보관리자의 책임자는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평가 업무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어, 1980년대 말에 그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가 급속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의료 분야 역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전자 의무 기록, EMR 도입이 일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EMR 도입에 따른 이런 그 보건정보관리자의 역할이 다시 재조명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의료정보관리 체계에서 보시면 부서 중심이었다가 정보 중심적으로 바뀌었고요. 관리 업무는 물리적인 관리였다가 데이터 항목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무기록 저장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이제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업무가 필요할 때마다 직접적으로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컴퓨터상의 자료원을 공유를 통함으로써 업무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서식도 마찬가지로 종이 서식에서 전자 서식 고안하는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런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당연히 예민하게 다루어야 되고요. 그래서 안전관리라든지 비밀 유지가 요즘 뭐 해킹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제 조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의료 환경이 IT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의료 정보 관리자들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 의무기록협회에서 2006년도에 비전 2006을 제시를 했는데요. 보건정보관리자는 이 7가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정보관리자, 임상자료 전문가, 환자 정보 조정자, 데이터 질 관리자, 문서 및 저장소 관리자, 연구 및 의사결정 지원 분석가, 보안 관리자, 이 7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2006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다시 새로운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3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요. 보건정보 관리를 석사 수준의 업무로 변화시키자. 그 다음에 산업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서 전문대 수준의 보건정보 관리자의 과정을 재정비하자. 효율적으로 자격을 갖춘 보건정보 관리자 교육자들의 풀을 준비하자. 이 3가지의 키워드를 발표한 교육 백서가 있습니다. 자, 보건정보 관리자의 직책 구분을 보자면요. 보건정보 행정가, 보건정보 기사, 비상근 의무기록 감독자, 의무기록 자문가가 있습니다. 자, 보건정보 행정가는 말 그대로 행정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보건정보 행정가는 의사와 관련된 업무와 의무기록 자체에 관한 업무로 분류를 합니다. 의사와 관련된 업무는 어떤 의학 연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의무기록 작성을 할 때 사실 의무기록은 의료인이 실시를 하게 되죠. 근데 의무기록의 완전성을 위해서 우리가 옆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질 관리 활동에 참여해서 자료의 검색과 분석 업무를 맡게 되죠. 자, 그리고 의무기록 자체에 관한 업무로서는 의무기록 서식이나 분석 체계 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중요하죠. 안전관리 규정을 확립할 수 있어야 되고, 정보를 수집, 분석, 색인, 그리고 통계 업무를 맡게 됩니다. 보건정보 기사는 과거에 보건정보 행정가들이 수행했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큰 병원 같은 경우는 부서장 지도하에 업무를 하게 되고요.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과장 또는 실장으로서 보건정보 행정가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상근 의무기록 감독자와 의무기록 자문가 같은 경우는 이 4차 산업혁명이 끝나면 노마드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대, 어느 장소가 있든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이 비상근 의무기록 감독자라든지 의무기록 자문가가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상근 의무기록 감독자는 상근 의무기록 담당자가 능력이 부족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능력을 습득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주고 교육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업무량이 적어서 상근 감독자가 필요 없다 이러면은 시간제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정기적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비상근 의무기록 감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기록 경력이 있어야지만 병원의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무기록 전문가는 컨설턴트인데요. 컨설턴트는 의무기록 부서를 신설하고자 할 때, 그리고 새로운 정보체계 확립을 할 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리고 운영 상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때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의 마지막으로 어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윤리 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예전 명칭이 의무기록사였죠. 그러다가 2018년 12월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윤리 강령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쭉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윤리 강령입니다. 그래서 직업적 사명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 안전하고 적법하게 유지 관리해야 되는 거, 그리고 주어진 임무를 책임과 의무로 다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윤리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야 되는 거. 우리 보면 어떤 불법 장기 매매 이런 것들 보면 어떤 의료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보건 의료인들도 많이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이런 일에 참가를 할 수 없겠죠. 해서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단한 연구와 교육 훈련으로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미래 학자들이 2020년이 되면 현존하는 정보의 2배가 되는 기간이 73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실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공부를 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에만 목표를 두지 마시고 후진 양성을 위해서도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허와 협동적 노력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명예, 협회에 대한 명예, 본인 자신에 대한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강을 하고 있는데요. 각 주마다 과제를 선정을 해서 과제를 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과제는 제가 처음에 보건의료 정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어요. 우리 기억이 나지 않는 학생들은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셔서 과제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